그런가 하면 한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토킹을 왜 했을까? 인터넷 매체에 그 사람이 왜 졸졸졸 밤에 무섭게, 사람 무섭게 차로 왜 따라다녔을까라고 묻자 한 장관의 답변이 궁금하긴 했습니다. 얘기를 해줬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스토킹 피해 당하셨는데 해당 유튜브에서는 이제 취재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약점을 잡아보려고 밤에 미행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랬겠죠. 그런데 이 나라가 미운 사람 약점 잡으려고 밤에 차량으로 반복해서 미행해도 되는 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장관이 생각하는 이유, 내가 왜 스토킹을 당했을까? 일단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이상한 술집 가나 안 가나 약점을 잡으러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의 결론, 대한민국은 사람 밉다고 밤에 미행해서는 안 되는 나라다. 어떻게 보세요? 너무 맞는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 매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보가 들어와서 그 제보를 확인하기 위한 취재 과정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 제보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정치인 한 명 꼽으라면 저는 이재명 대표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보 많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제보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유튜브를 하거나 내가 매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밤늦게 어디 가나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따라다니면 그게 제대로 된 나라가 맞겠습니까? 그 대한민국에 정말 좋은 취재력을 가지고 남들이 알아내지 못하는 것까지 단독 보도해가면서 정말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언론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런 방식으로 아주 긴 시간 동안 밤늦게까지 미행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취재를 하는 경우들은 없죠. 게다가 저 매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거 있었던 곳이 열린공감TV였는데 그 사람들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양모 검사 출신의 변호사의 이 모친, 치매가 걸린 모친이라고 하는데 그 모친을 찾아가고서는 건강에 안 좋은 어르신의 대상으로 취재를 빙자해갖고 갖고 나온 내용들을 막 퍼뜨리지 않습니까?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노부모가 연세가 많으세요. 건강이 안 좋으시고. 근데 그 당시에 집으로 찾아가서 강제 취재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 때문에 당시 캠프가 난리가 난 적들이 있었습니다. 해도 지켜야 될 선들이 있는 건데 최소한의 취재 윤리에 관한 선 같은 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취재를 빙자한 미행 같은 행위에 대해서 이거 가능하면은 스토킹에 준하는 행동에 이르기까지 여야가 법안으로까지 고민할 대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현안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전자발찌의 두께를 더 두껍게 하겠다라는 얘기도 한 장관이 밝혔어요. 함께 보시죠. 여기서 확인되는 거는 법무부 장관이 이 미성년을 상대로 한 강력 범죄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할 건가, 전자발찌의 유효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은 확인되는 것 같아요. 다른 법무부 장관들과는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장동혁 의원, 전자발찌 쉽게 절단된다. 이런 보도 많았거든요. 그러자 한 장관이 고위험자용 전자장치 내장재를 7겹에서 15겹으로 늘리겠다. 왜냐면 장관 중에서 이 전자발찌가 7겹으로 돼 있다는 거 아는 장관 드물거든요. 기자들도 몰랐습니다. 저게 1겹급으로 돼 있는데 2겹 7, 2, 14에 1겹 더. 금속 외형으로 바꿔서 절단 욕구를 줄이겠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김영주 의원님, 서울시를 운영해 보셨잖아요. 부시장으로. 굉장히 디테일한 답변이에요. 전자발찌가 7겹인데 이거 15겹으로 늘리겠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대목. 구글에 찾아보면 나올 것 같아요. 구글에 찾아보면 나온 거다. 구글을 안 했네, 제가.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그 쉽게 절단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실제로 그런 성범죄자들이 지금 초중등 학교 1km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우리 학부모들의 근심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자발찌의 두께도 중요하지만 그런 성범죄자, 출소한 성범죄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관리하는 그런 체제도 좀 갖춰야 돼요. 그렇죠. 그거는 법무부하고 행안부하고 같이 좀 손을 잡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장관이 잘하고 있는 건 뭐냐면 모든 내용을 민심과 가까이 가도록 설명한다는 거. 그 굉장히 무섭지만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생활 범죄다. 별도의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네. 민심과 가까이 설명하는 재주가 탁월하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부패 경제지만 사실은 마약 이런 것들도 우리 생활 주변에 있다. 또 성범죄자들도 그러네요. 스토킹 범죄자들도 우리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깡패 것들은 때려잡겠다. 네. 때려잡겠다는 그런 표현 안 어떤 했군요. 깡패 대중과의 잡겠다. 여론전에 굉장히 탁월하다 그렇게 생각 들고 그런 데 대한 자기의 관심들 즉 경금 수사권 분리로 인한 검찰의 어떤 위축된 분위기들을 여론전을 통해서 자기층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건 기술이네요. 예, 대단한 그런 기술이네요. 전략이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분리하면 왠지 좀 우리와 동떨어진 얘기일 것 같고 어렵기도 하고 법안 얘기니까 한데 깡패, 조폭, 마약, 성범죄자 이런 쉬운 얘기들로 민생과 관련된 얘기들을 풀어가는 기술이 있다. 김영주 의원님의 이 분석도 참 흥미로워요. 그런가 하면 최근 논란이 됐었던 윤석열차 고등학교 학생이 그린 그림에 금상을 준 것과 관련해서 문체부가 엄중 경고한 것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한 장관 답변은 뭐였을까요? 함께 보시죠. 김남국 의원이 왜 고등학생까지 칼든 검사 그림을 그린 건지 의견을 듣고 싶다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장관, 표현의 자유 넓게 보장돼야 한다 생각한다. 풍자와 혐오 경계는 모호하다. 이 그림을 보며 혐오나 증오 정서 퍼지는 건 반대. 내가 심사위였으면 상은 안 줬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전윤기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혐오한다라고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풍자, 원래 미술이나 그리고 만화의 주된 기능은 풍자와 이제 그 비판의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고등학생이 그림을 그린 거고 나는 이것을 보고 상을 안 줬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 만화의 기능 그리고 어느 정도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이렇게 뭐 표절 논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에서 옛날 영국의 총리를 그렸던 그 사람까지 나와가지고 이거는 대단한 실력자가 나온 것이고 대단한 풍자를 한 것이다. 표절 논란이 나온 것은 그리고 정부가 억압하는 측면이 오히려 더 볼썽사납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도 색안경을 벗고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이야기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아서 골고루 저희가 의견 들어봤습니다.